숨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짙은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30년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일시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8군데 충남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도 있고요. 구체적인 폐쇄 단계, 그다음에 폐쇄 시 세부 집행 계획은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가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는 사태에 대해서 큰 역할을 못했던 거고요. 현 정부는 초기 응급 조치로 의지를 명확히 하고 폐쇄 시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네, 바깥에서 놀기도 좀 걱정되고 네, 또 미세먼지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조금 걱정되고 그렇죠. 네. 미세먼지가 없게 네. 깨끗한 곳 좀 만들어달라. 네. 그래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1,000개가 넘거든요. 학교마다 가리 미세먼지 측정기를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 예산을 다 들여서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마다 설치하고 학교 교실마다 또 그런 실내 체육관마다 공기 정화장치를 달아주면 아마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지금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까지 내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동영 차장? 예, 30년이 넘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네. 올해 6월, 당장 다음 달이죠. 한 달 동안 일시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단하는데 매년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이렇게 4개월간 가동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임기 내에는 전면 폐쇄를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가 도대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은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건지 좀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30년 이상 된 이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네. 전국에 10개가 있거든요. 네. 예, 지금 호남뿐만 아니고 충청, 강원 전국에 다 걸쳐가지고 지금 영남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10개의 지금 각각 얘기를 지금 그림에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중간중간 그러니까요. 나오기 때문에 제 따로따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1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한 3만 2, 3천 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를 가동을 중단한다면은 그 정도의 연간 오염물질을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림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들. 자, 아까 지금 배출량을 보니까 지금 숫자가 지나가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 다 합치면 3만 한 2, 3천 톤 되고요. 실제로 가동 중단된 발전소의 이 오염물질 배출량보다 지금 여기 가동되는 호남의 1호기, 2호기는 훨씬 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는 가동되는 발전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폐쇄해야 되는 거에 평균치보다도 한 2배 정도 많은 호남 1호기, 2호기 6,322톤이나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저걸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비수기 5월, 6월, 3월에서 대개 한 6월이 비수기거든요. 그리고 네. 다시 이제 7, 8월에 되면 더워지니까 다시 성수기가 되는 건데 전력을 사용할 때. 네. 그런데 저쪽은 지금 비수기인 경우에도 만약에 저거를 중단을 시키면은 네. 전력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쪽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화력발전소 하면은 사실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이 연료값이 좀 싸고 비교적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그 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킬로와트당 단가가 보면은 석탄으로 하면 한 50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거를 석유를 갖다 한다 그러면 14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네. 물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낮아요. 10원 이하로 낮기 때문에 원자력은 아주 좋지만은 이거를 지금 LNG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LNG로 바꾸게 되면은 단가가 킬로와트당 8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60%가 올라간다. LNG 지금 100원까지도 지금 과거보다 좀 더 비싸져가지고 100원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석탄 화력이 단가가 73.8원이고 LNG는 101.2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한 30%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석탄 발전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무려 4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0개가 중단시키게 되면 그게 10% 석탄 화력의 한 10%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약 4%의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 1년 내내 모두 다 저거를 그대로 만약에 중단을 시키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중단시키고 있는 거는 비수기 때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4%까지는 않고 정부는 일단 0.2%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발전 종류별로 지금 비율을 보니까 석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 예, 40% 가깝죠. 39.3%인데 자, 이 석탄을 줄이기 시작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인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부분은 도대체 뭘로 메꾼다는 겁니까? 예, 석탄 화력이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 당연히 옮겨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 LNG를 대폭 늘려야 하고요. 또 풍력, 조력 이런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LNG를 대폭 늘리는 게 그런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 가격뿐만이 아니라 운반해오는 전용선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걸 지금 우리 발전소 주변에는요.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맞게 석탄을 싣고 나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NG로 모두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런 항만시설까지 개조를 해야 되고 공급 라인 그리고 항만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내 내지는 10년 이런 단기간 내에 대폭적인 확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동영 차장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 석탄 화력을 대폭 줄이고 대신 LNG 발전소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를 늘린다. 그러면 지금 가격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눴었는데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근데 비싼 원료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비싼 원료로 생산된 전기값, 전기요금.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상당히 싸거든요. 특히 일본에 비하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비싸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서 한계 선상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 즉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바로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석탄 발전소를 노후화된 거를 중단을 시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물질 예상 줄어드는 것이 1, 2%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오염물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이 이렇게 왜 많은가 할 때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가 중국에서 온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최소 50%, 많으면 70%도 중국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으려면 결국은 중국과 같이 중국의 오염물질 저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서로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쭤본 거는 전기요금 오르는 거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거 여쭤본 건데 자, 전기요금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원료가 비싸지는데 그거 누가 내야 되는 거냐 그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자, 그림 보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전기료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는 거는 0.2%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한전에서 갖고 있는 돈으로 이건 충분히 안에서 효율도 높이고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해잖아요. 올해 전기료만 한전이 부담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내야 되는 전기료가 결국 내야죠.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가 석탄이 한 4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저게 중단되는 게 10%니까 4% 정도가 지금
비중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 LNG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약 30%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0.2%에 그치지 않고 네. 최소한 1, 2, 3%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전에서는 정부 당국과 한전에서는 올해 약간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부담할 수 있어요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폭으로 국민들이 에너지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저는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게 오르는 건 불가피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게 되면요, 산업용으로 전가가 될 겁니다. 네.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 생산하는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되고 수출 경쟁력 그리고 국민 물가 상승까지 모두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각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겁니다. 네. 돈 들이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고 구호에 불과합니다. 네. 국민들이 각자 부담을 해야 진짜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미래 후손에게도 더러운 환경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이런 미세먼지 대책과 화력발전소 그리고 전기세 인상까지 모두 일련의 이런 계획들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의 얘기 공통점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함께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될 양이 늘어난다, 액수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요. 자, 선대위의 전 민주당 이제 선대위 환경에너지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 부자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전기요금이 25% 안팎으로 오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요. 현재 55,080원인 한 달 전기요금이 13년 전체 동안 13,770원이 오르는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부분에 약간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요금이요, 우리가 지난해 여름에 더위가 왔을 때 누진세 가지고 누진제죠. 누진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5만 5천 원 전기 쓰는 요금이면 이렇게 되지만 더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확 뛰잖아요, 요금이.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저기에는 이제 어떤 전제가 2030년까지 현재 우리가 원자력 발전도 사실은 원래 확 늘리려다가 여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제대로 짓지 못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석탄 화력 같은 경우도 지금 LNG 같은 걸로 모두 바꾸게 될 때, 즉 2030년까지 여러 가지 지금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10개 발전소 저것만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바꿨을 때 저렇게 25%까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것만 가지고는 뭐 1, 2% 오르는 거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10개를 바꾸는 거 가지고 20%, 25%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올린다면 말이 안 되죠. 네. 조금 전에 이 하정대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중단한다고 해서 줄이는 미세먼지가 1,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게 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또한 관가에서도 더욱더 크게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에게 직접 지시했느냐, 누구와 어떤 관리와 함께했느냐 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그리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환경 관련된 것이 결국 발전소도 연관돼 있고요. 결국은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에너지 관련된 주무부처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렀는데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미세먼지 관련된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물론 그 경제 논리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경제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 자체의 그런 문제만 집중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미세먼지 대책 석탄 화력발전소 즉 노후된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후속 대책으로 수송 부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요. 경유 승용차를 우리나라에서 퇴출한다. 자,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도록 촉진하고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노선 버스 같은 경우에 연료를 경유버스에서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전면 교체한다. 뭐 이런 후속 대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요, 이에 발맞춰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심정수 차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서울 한양 도석 안에 그 공간을 미세먼지 없는 그런 서울,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겠다.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서 이 지역의 교통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된 경유차를 전면 저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4대문 안에 있는 요 가운데 이 부분에 그 안에 노후된 경유차는 아예 못 들어간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경유차에 전면 금지를 시키고요. 또 승용차도 내년부터, 저게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 정확하게 좀 이 정보를 계속 따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2부제냐 5부제냐 뭐 몇 부 8부제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 도성 안에만이라도 적어도 몇 부제를 운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인근에서 오는 광역버스 같은 것들 또는 관광버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외국 관광객들 태운 관광버스 굉장히 많은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관광버스만 이 도성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걸 아주 그냥 고성능 CCTV까지 설치해서 정밀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하면 어쨌든 저 도성 안의 하늘은 깨끗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전체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문 안에 있는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 타고 다닙니까? 지하철 말고 땅 위로는 그런 타고 다닐 게 없는 겁니까? 뭐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이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수요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걸 시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정책 당국의 고민인데요. 특히 가장 반발이 심한 게 이 생계형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생계형 운전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1톤 트럭, 1.5톤 트럭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서민들의 어려움 외면해서 되겠느냐. 이런 주장에 밀려서 항상 환경과 교통정책이 후퇴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그분들에게 적절한 생계 유지 수단을 보장해주면서 이 환경이나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뚜렷한 대책 대안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됐지만 생계형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서울시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요. 이 가운데 4대문 안에는 버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버스들은 노선 그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또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행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리고 일부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을 해서 이 4대문 안에 제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 단, 이 지금 제도는요, 아직 시행될지 안 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물어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식으로 차량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 지금은 현재는 정해진 사항은 없거든요. 언제든지 그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용역은 준비 중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요. 네. 과거에 한 서울시청을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대교 오염이 아주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 대교 오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인천시,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만 서울시의 대기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죠. 공기가 조금만 20, 20분만 있어도 거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같은 아래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4대문 안은 더 좁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대문 안만 뭐를 해가지고 공기의 어떤 오염을 낮추고 대기질을 높이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난센스예요. 네. 이게 그냥 그 안에서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공기라고 하는 게 저렇게 좁은 공간은 금방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정수 차장이 옆에서 아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의미 있는 출발의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얘기로 출발해서 뭐 전기값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서울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손수호 변호사. 네. 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네. 반갑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개방 소식인데요. 네.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요? 네, 우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성락원이라는 곳입니다. 네. 의친왕, 즉 고종의 아들인데요. 고종의 네. 아들이었던 의친왕이 머물렀던 별궁의 정원입니다. 아, 굉장히 서울에 좀 저런 곳이 아름다운데요.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드디어 다시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성락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국가지정 명승 35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이친왕의 별궁이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철종 당시 이조판서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북동 야행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네. 한국 가구박물관을 개방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브래드 피트도 당시에 이 한국 가구박물관을 가보면서 가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해서 참 감탄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면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가구박물관도 어제 개장일에 이제 야간 개방은 처음이다라는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성락원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10년 동안 이렇게 개방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네. 조선 철종 당시에 이조판서 신상음의 별장입니다. 아하. 저게 그러니까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네. 우리가 대부분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정원, 경복궁 무슨 뭐 덕수궁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개인 민간인의 정원에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에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곳이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왜 개방을 안 했느냐? 저희가 사유지예요. 아하. 예, 만약 네. 국유지면은 개방을 했겠죠. 그러니까 관람 그전에도 좀 시켰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이번에 성북구가 날씨가 아주 좋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밤에 보기가 아주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행이라고 하는 그런 네. 테마 글을 하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자,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서정보 주간동아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뉴스탑10 저희가 정한 다음 순위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